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대표주자 갤럭시 탭은 S8 시리즈까지 출시되었는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2세대 이전인 탭 S6에서도 라이트 이름을 단 제품입니다. S는 고급형에 붙는 구분자고 라이트는 저가형에 붙는 구분자라서 조합이 좀 어색한데 2020년 4월에 처음 출시되었을 때에도 최신 기기치고는 성능이 너무 낮아서 탭 S보다는 탭 A라는 이름이 더 맞지 않겠냐는 악평도 받았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했던 탭 S6 라이트가 2022년에 새로 리뉴얼 되었는데요. 해외 한정이긴 하지만 AP가 대폭 업그레이드 되어서 기존 스펙의 아쉬움을 해결해주면서 저렴한 가격은 유지되어 2023년 기준 최고 가성비의 태블릿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쉽게도 이 2022년 업그레이드 모델은 해외 직구로만 구매 가능하며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델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엑시노스 9611이 들어간 구형이니 꼭 모델명을 확인하시고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64기가 와이파이 모델 아고라 블루 컬러입니다. 박스 옆에 S펜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은 S펜이 동봉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뒷면을 보면 기본적인 스펙이 적혀 있는데요. 10.4인치의 갤럭시 탭 본체가 들어있고 S펜이 들어있고요. 놀랍게도 케이블과 충전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박스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본체는 다른 갤럭시 탭들처럼 부직포 케이스로 덮여 있고요. 이거를 열면 안쪽에 구성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전기가 들어있긴 하지만 해외 110V 전용이라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고속 충전도 안 되는 8W짜리 구형 충전기라서 구색만 맞춘 것 같네요. 케이블도 충전기에 맞게 USB A to C 타입이라서 USB C 타입이 보편화된 요즘에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랑 핀이 있고요. 이건 SD카드 트레이를 열 수 있는 핀입니다. 박스 안에는 간단한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영어지만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그냥 그림만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용 S펜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대충 포장지에만 쌓여있네요. S펜의 색도 하늘색으로 앙고라 블루인 본체 색과 맞춰져 있습니다. S펜에는 한쪽에 삼성이라고 각인되어 있고 버튼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구성품은 없고 박스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인지 좀 허접하네요. 그럼 갤럭시 탭 S6 라이트 본체를 꺼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얇고 세련되어서 요즘 나오는 태블릿과 별 차이가 없어요. 후면에는 싱글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떼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옆면에도 전부 보호 필름이 둘러져서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위쪽에 3.5파이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뒷판 전체는 무광 재질로 사각사각한 촉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S펜을 어디다 붙여야 하는지 처음엔 좀 헤맸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다 붙여야 자석으로 제대로 고정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랑 비교해 보았어요. 11인치인 아이패드 프로보다 10.4인치인 갤럭시 탭 S6 라이트가 훨씬 작습니다. 위아래로는 길이가 비슷한데 옆으로 훨씬 더 좁아요. 처음 전원을 켜면은 북미 직구 제품답게 안녕하세요가 아닌 웰컴과 영어가 뜹니다. 긴장하지 않고 아래로 쭉 내리면 한국어가 뜨니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웰컴에서 환영합니다로 바뀌고 이후부터는 문제없이 한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증으로는 지문 인식은 없고 카메라를 활용한 얼굴 인식이 가능한데요. 최초에 이렇게 한번 얼굴을 전면 카메라로 등록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쓰다 보니까 얼굴 인식하는 속도도 느린 편이고 마스크를 쓰면 인식하지 못하기도 해서 그냥 핀번호로 하는 게 빠르고 속 편하더라고요. 삼성도 애플처럼 요새 기기 간 연속된 사용 경험을 지원하고 있어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 같은 삼성 계정으로 연동을 해두면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으로 붙여넣기, 파일 공유하기, 버즈 자동 전환과 같은 함께 쓸 때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세팅이 끝났는데요. 앱을 설치하기 전에 OS 업데이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줍니다. 안드로이드 13과 삼성 원 UI 5 업데이트가 있네요. 바로 해줍시다. 참고로 원 UI는 작년에 공개된 갤럭시의 최신 UI라서 최신 플래그십 기기를 쓰는 것과 동일한 UI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자, 그럼 최신 업데이트까지 완료를 마친 상태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혜자스럽게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S펜부터 사용해보죠. 참고로 이 S펜은 플래그십급 갤럭시에 들어간 배터리 내장 S펜과 다르게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블루투스로 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가 들어간 S펜들처럼 태블릿에서 떨어진 상태에서는 S펜의 버튼을 사용할 수 없어요. 태블릿에 펜을 가까이 대고 그릴 때에만 S펜의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S펜은 4096P랍에 틸트까지 인식하는 훌륭한 스펙을 탑재했고 반응 속도가 최신 플래그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르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문적인 그림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PDF 필기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네요. 그리고 S펜이 좋은 점이 필기하다가 지울 일이 있으면 버튼을 누르면서 펜을 움직이면 바로 지우개 기능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애플 펜슬 2는 옆을 두 번 툭툭 쳐가지고 브러쉬를 바꿔줘야 되는데
S펜은 큰 움직임 없이 바로 펜을 쥔 손가락 그대로 지우개를 쓸 수 있어서 빠르게 필기했다 지웠다를 반복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 들어간 S펜은 배터리랑 블루투스도 탑재하지 않은 덕분에 애플 펜슬보다 훨씬 가벼워서 필기할 때나 휴대하기도 오히려 더 좋았네요. 넷플릭스도 문제없이 잘 나오고요. 해외 공식 출시된 롬이므로 와이드바인 L1을 만족하며 풀 HD 해상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한계로 HDR 영상은 지원하지 않네요. 디스플레이 밝기는 다른 플래그십 대비 살짝 어두운 편입니다. TFT LCD 방식의 10.4인치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2000x1200이며 인치당 픽셀 수는 224ppi로 플래그십보다는 부족합니다만 깔끔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AP 성능 테스트를 해볼게요.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2020년 출시 당시에는 엑시노스 9616을 탑재했지만 2022년 리뉴얼된 모델부터는 스냅드래곤 720G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기기로 긱벤치를 돌려본 결과 싱글 554점, 멀티 1568점이 나왔네요. 참고로 리프레쉬 이전의 엑시노스 9611 모델의 점수는 싱글 344, 멀티 1200점대로 2020년 리프레쉬 모델은 싱글 기준으로 약 70%의 상당한 성능 향상이 있었네요. 이 정도의 점수 차이면 거의 다른 세대 기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점수대로는 갤럭시 탭 S7 FE의 싱글 코어 점수가 611점으로 비슷하고 멀티코어 점수 기준으로는 갤럭시 노트 8보다 좋은 수준이네요. 이 정도 AP면 2023년에도 일반적인 용도로의 사용은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전 케이블 단자는 USB-C 타입이고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내장 배터리는 7040mAh 로 오래 사용하기 충분한 용량을 탑재했고요. 램은 2023년 기준으로는 좀 아쉬운 4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는데 저장 공간을 가상 메모리로 쓰는 삼성의 램 플러스 기능을 활용하면 기본 4기가에서 가상 메모리 4기가까지 포함해 총 8기가처럼 쓸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게임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첫 게임은 사양이 높기로 유명한 원신입니다. 첫 로딩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30초도 넘게 걸렸네요. 약간의 버벅임과 프레임 드랍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준수한 수준이었어요. 낮음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 그래픽 품질을 중간으로도 바꿔보았는데요. 설정이 부담스럽다고 경고창이 떠서 겁을 주긴 하는데 실제로 플레이해보니 단시간 플레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친 김에 매우 높은 그래픽 품질까지 테스트해보았는데 잠깐 간만 보는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마 오랫동안 플레이를 하면 발열이 생기고 스로틀이 걸리겠지만 상대적으로 태블릿이 사이즈가 커서 발열 관리에 강한 점을 생각해보면은 동급 AP를 탑재한 스마트폰들보다 오히려 더 잘 버텨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자동으로 HD 화질로 세팅이 되고 게임을 즐기는데 큰 어려움 없이 쾌적하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캐주얼한 게임들은 문제없이 돌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유튜브의 화질은 4K까지 재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제 디스플레이 화질은 2000x1200이므로 실제 출력은 여기에 맞춰 나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FHD보다는 더 좋은 화질이라서 만족스럽네요. 스피커는 AKG 튜닝이 들어간 스테레오 스피커가 달려있는데요. 덕분에 음질은 고급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꽤 들을만 했습니다. 스피커의 위치도 상단에 몰려 있어서 손으로 잡아도 막히지 않는 위치였어요. 간단하게 테이블이나 침대에서 영상 감상하기 딱 좋을 것 같네요. 후면 카메라는 800만화소 싱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아주 살짝 카툭튀가 있습니다. 의외로 HDR 촬영까지 지원하고 영상은 1080p에 30프레임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태블릿에서 카메라는 그냥 확인용 정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굳이 좋은 카메라를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면의 셀피 카메라는 500만 화소 광각인데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일반 스마트폰처럼 세로로 놓았을 때 위에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태블릿을 가로로 거치하고 쓰면은 카메라가 왼쪽 끝으로 와서 시선이 옆을 향하게 됩니다. 원래 아이패드 9세대가 이래서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10세대에서는 위치를 바꿨죠. 이 탭 S6 라이트도 애매한 셀피 카메라 위치 때문에 화상회의할 때 좀 어색할 것 같네요. 라이트 유저분들에게는 3.5파이 유선 이어폰 단자도 꼭 필요한데요. 갤럭시 버즈를 굳이 사거나 페어링하기도 귀찮을 때, 그리고 직관적으로 쓸 때는 유선이 아무래도 제일 편하죠. 최근 스마트폰에 이어서 태블릿에도 거의 전면하다시피 한 3.5파이 유선 이어폰 단자가 있는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무선 덱스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가형인 탭 A 시리즈에는 덱스 기능들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탭 S 이름값을 했네요. 근데 사실 갤럭시 탭 쓰면서 덱스 쓸 일은 잘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10.4인치의 작은 화면의 태블릿은 굳이 덱스가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64기가 용량이지만 SD카드 확장을 지원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면 최대 1TB까지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사용 후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플래그십 태블릿의 스펙들이 다소 오버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영상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웹서핑과 문서 필기만 잘 작동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블릿을 쓰는 목적을 만족하기는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AP가 업그레이드된 2022년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지금 쓰기에도 스펙이 충분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인치보다 조금 더 작은 10.4인치는 휴대성도 좋아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이북을 보는 용도로도 괜찮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S펜인데요. 다른 저가형 태블릿들과 다르게 S펜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S펜을 활용하는 삼성 노트와 원 UI 등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세팅되어 있어서 태블릿과 펜을 일체감 있게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용 키보드 북커버가 따로 나오지 않아서 키보드를 쓰려면은 블루투스 키보드를 따로 휴대해야 한다는 점이었고요. 플래그십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품질도 그다지 좋지 않고 밝기도 다소 어두운 단점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120Hz의 고주사율이나 더 밝고 쨍한 화면을 원한다면 돈을 더 투자해서 탭 S7이나 탭 S8로 가는 게 더 맞아요. 그래도 이 모든 걸 용서하는 건 저렴한 가격인데요. 국내에서는 살 수 없는 모델이지만 해외 직구로 총 3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중급형 태블릿에서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AP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이전 모델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더 좋은 모델을 사려면 해외에서 역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좀 씁쓸하네요. 우리나라에도 같은 스펙과 가격으로 출시가 되면은 중급형 시장을 압도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가성비 태블릿을 찾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하며,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